강릉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국내 연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연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의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도내 초등학교 80여 곳에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강원도와 가까운 경북 동해안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빠르게 번지면서 도내 전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전 검토부터 사후 보고서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해외 연수와는 달리 국내 연수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 말 이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강릉시 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해외 연수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 연수의 내용도 모두 공개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강릉시 의원 15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9명은 경남 거제시와 경북 경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연수가 취지였지만 일정은 주로 축제 등을 둘러보는 관광성이었고 사전에 검토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뭘 보고 왔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국내 연수의 경우 강원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강릉의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연수가 비공개다 보니 연날이면 남은 예산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의원과 직원이 함께 관광성 국내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 의회가 최근 강릉시 의회 의원 국내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내 연수도 국외 연수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심의한 내용과 연수 계획서, 연수를 마친 뒤 연수 보고서를 작성해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연수하면은 바로 공개하고 사전 공개하고 나중에 보고서 또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국내 연수 관련 조례를 만들어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건 강릉시 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의장협의회 회의할 때 이 얘기를 저거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강원도도 다른 시군도 다 준비하고 할걸요, 이거. 동해시의회가 오는 28일, 속초시의회가 29일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하는 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취재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국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광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7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3개 수련병원에는 레지던트와 인턴 등 345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곳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저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이 회의를 갖고 사직서 제출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차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도내 8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강릉 13곳, 속초 6곳, 동해 5곳, 태백 3척 각 2곳, 양양 정선 각 1곳 등으로 도교육청은 133곳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교육부 결정에 따라 84곳으로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돌봄 전담사, 방과 후 전담사 등 늘봄학교 운영 인력을 배치한 학교를 중심으로 1학기 대상지를 지정했고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동해안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빠르게 북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에 이어 영덕군 전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체 산림 면적의 65%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포항 MBC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지역입니다. 말라 죽은 소나무가 산등성이를 따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피해목은 잘라낸 뒤 약품으로 훈증 처리와 함께 밀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덕군에서는 2009년 제선충병이 처음 확인된 이후 청송 영양 경계인 지품면을 제외한 8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전 구역에 지금 제선충병이 산발적으로 다 번진 상태고 지금 신규적으로 발생한 구역에는 이제 약간 군락적으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 전체 산림 면적의 65%인 4만 2천 헥타르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초 55억 원의 예산으로 3만 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인데 밀집 피해지가 많고 확산 속도가 빨라 제선충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 면적의 한 65%가 지금 제선충 반출 금지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방대한 면적을 방지하기에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방지하는데 보조를 좀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제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르면 각종 감사 결과와 외부 기관 평가,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3곳을 올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는 게 2015년 이후 9년 만이라며 2021년부터 추진한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 기자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 연습장에 들르고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고 골프 연습장 방문도 산불 이전이라며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강릉과 춘천, 원주 3개 지역의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마친 뒤 공모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말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월 3개 특수교육원을 동시에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립 부지는 강릉 노암초등학교 제2운동장, 춘천 신동초등학교, 원주 영서고등학교 실습지입니다. 올해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융자지원 사업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이나 확장, 이전 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시설과 운전 자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전체 융자 지원 규모는 129억 원 규모며 시설 자금은 30억 원 한도, 운전 자금은 10억 원 한도입니다. 대체 산업은 제조업과 관광 레저업, 문화 콘텐츠 업종 등으로 제한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제공과 대출 약정 체결 가능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강원도 내 취업자는 75만 5천 명이고 고용률은 56.7%에 달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